제가 보기에 가장 화제가 됐어야 할 출마 선언은 안철수 후보예요. 왜죠? 안철수 후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나 몰라.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월에 출마 선언격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가장 먼저 했어요.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안을 시도했습니다. 엄격하게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대한민국을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저거는 탄핵 직후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가지고 지금 잘못 들었는데 저는 둘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앞서 출마 선언에 해당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심의 흐름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위법한 조치로 심판된 것입니다. 질 후보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교체하자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뭉쳐야 대한민국을 미래민국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분이 예.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가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대본이 미리 있는데 저도 뭐 발음은 후진 사람이라 발음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고 저분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요즘에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요즘 토론회 때도 그래요. 보면 아프신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잔인한 김어준. 몇 son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이거 한미 2+2 네. 언제 하죠? 오늘 24일입니다.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그렇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8시 오전 8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네. 예. 네. 여기 2+2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최상목 경제부 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미국은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2+2입니다. 이 회의 관련해서 이제 국무위원들 떠나기 전에 회의를 주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뭐 미국과 협상 잘해보겠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그런 건 다 들을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국익의 관점에서라고 붙였네요. 이거 직접 들어보시죠.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누가 지도로 대미 협상 성공시키래. 나대지 말라니까. 그런 권한을 국민이 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테니까 초당적 협력해줘. 초당적. 당을 뛰어넘어서 정파를 뛰어넘어 자기한테 협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달지 말고. 이 국민 선택을 받아 선출된 대통령도 당을 뛰어넘어 협력 끌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지가 뭐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래. 한덕수는 김어준 공식 이번 대선 광인 1호입니다. 낭화병 중증이에요. 이거 치료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가서 국익에 피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고 돌아왔다. 그 협상에 참여한 모두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진도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특히 자기가 출마하려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권한을 휘둘러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앞으로도 두고두고 피해가 될 그런 결정을 만약에 한다. 예를 들어 한덕수 같은 자가 아주 엄벌에 처해서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지가 뭐라고 이렇게 날뛰는 거야 대체 매일매일. 이들에 대해서 김현종 단장이 경고를 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대미 협상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익을 훼손시키면 가만두면 안 돼요. 미국에 퍼주고 싶으면 자기 재산 퍼주라니까. 협상에 함부로 손대면 모조리 감옥 보내야 된다. 어제는 윤석열 내란숙의 두 번째 공판이었죠. 형사재판.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어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모습이 잠깐 공개가 됐어요. 저 피고인석이라고 저 안쪽에 앉아 있잖아요. 네. 2열에 명패를 갖다 놨던데 피고인석이라고. 피고인이 이렇게 2열에 앉는 건 우리 형사 법정 사상 최초일 거예요. 이것도 특혜입니다. 앞으로 맨 앞에 와서 앉아야 되는 네. 거예요. 맨 앞에.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보통 판사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뒤에 앉질 않아요. 그쵸.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앞으로 앉으라고 합니다. 피고인석은 맨 앞줄이니까. 네. 근데 저 뒤에 오른쪽에 이제 방청객석이 있단 말이죠. 방청객석에서 가장 먼 곳에 앉혀놓은 거예요. 구석탱이에다가.
눈에 덜 띄게 하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들어올 때 보면요, 맨 처음에 입장할 때 변호인들이 다 기립하더라고요. 네. 어르신이 오시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윤석열 들어오는데 기립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우리 헌정사 최초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죄, 대한민국 법률에서 가장 중죄입니다. 내란죄로 직위 박탈이 됐는데 그 역사적 법정을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기현 판사도 어제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됐어요.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잠시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옆에 두 사람의 판사가 같이 앉아있는데 박정재 판사, 박정길 판사 두 판사 이름을 제가 거론한 이유는 이 역사적 법정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비공개 재판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 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내란 공범 김용현,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철저하게 지기현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특혜 재판쇼를 중단하라. 사법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기현 판사는 불공정 재판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공정 재판에 당당하게 항의하라.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국정 회복을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 중에서 가장 황당한 건 저는 김용현 노상원 있지 않습니까? 핵심 내란 주요 종사자들인데 수사도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자도 모릅니다. 아예 비공개라서 방청객도 없어요. 심지어는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 그 증인의 변호사도 못 들어가게 해요. 말이 됩니까? 지기현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어요. 어제 법정에서 윤석열 또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네네. 사실 지난 1차 공판 때는 93분간 혼자 떠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6분밖에 안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계엄이 무슨 가치 중립적이야. 그리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유까지 듭니다. 칼을 쓰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를 합니다. 독재는 국회 장악만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도 했더만요.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회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처벌받습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네네. 지금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특수부대한테 총을 들려가지고 국회에 쳐들어가게 한 자가 하는 말 보세요. 이런 자를 풀어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든 게 지기현 판사라서 저는 매일매일 거론해야겠습니다.